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킨슨병을 이겨내는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킨슨병은 결국 뇌 기능이 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 원인은 생활 속 습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의 핵심인 의식동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식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행위와 음식을 먹는 행위는 같은 행위다. 즉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일종의 치료의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까지 치료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꾸준한 생활 관리를 진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예방과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꾸준하게 실천한다면 뇌 기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뇌의 기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인체에 유익하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사랑에 빠질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행복감 그리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상, 동기부여, 기억, 신체 움직임과 주로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의 분비가 잘 되면 매사에 의욕과 흥미가 생기고 성취감을 잘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부족하면 치료가 쉽지 않은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이나 우울증, 또 우울증이 만성화된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날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대뇌 폐질을 직접 자극해서 뇌세포와 중추신경계를 파괴하고 중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약, 담배, 게임, 알코올, 도박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중독 물질이나 환경에서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런 도파민 수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자체도 잘 선택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 환자의 음식과 체중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파킨슨병의 경우도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면 식사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체중이 적은 편이라면 식사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 중 2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체중이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체중의 감소 범위도 5kg 이상 체중이 감소될 확률이 같은 나이의 정상인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이 진행될수록 체중이 감소되기 때문에 최소한 정기적으로 주 단위로 체중을 측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냄새를 못 맡고 씹고 삼키는 능력이 감소되며 약물 투여에 따른 메스꺼움과 구토를 느끼고 또 활동량 감소와 약물 투여에 의해서 식욕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충분한 식사 섭취가 어려워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입맛이 없어 식사량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연화작용,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 힘들게 되면 식사량이 더 줄어들면서 영양소 고갈로 인한 영양 불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강직이나 근육 수축의 증상들은 반대로 우리 인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킵니다. 레보도파와 같은 도파민 보충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이 단백질을 너무 또 적게 섭취하면 근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영양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면 더 이상의 체중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늘리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영양 보충 음료 등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의 경우도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식사 횟수를 증가시키고 조금씩 자주 먹는 쪽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량을 올리려면 농축된 것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많은 에너지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흰죽을 먹기보다는 여기에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추가하고 잣이나 호두 등 견과류를 다져 넣으면 당연히 열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흰죽이 아니라
소고기, 전복, 새우 등을 추가하면 단백질 보충도 할 수 있고 열량도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 구강영양 보충 음료도 있습니다. 식사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영양 보충 음료를 추가로 섭취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음료는 당질,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의료용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보충 음료 2캔이면 정상인의 한 끼 식사에 해당되는 영양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킨슨병 환자의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블록들의 구성입니다. 단백질에는 총 23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중 티로신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은 도파민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티로신은 페닐알라닌이라는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 페닐알라닌 역시 도파민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미노산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진행된 2007년 연구에 따르면 티로신과 페닐알라닌의 양이 증가하면 뇌의 도파민 수치가 높아져서 심청사고를 촉진하고 기억력을 높이고 반면 티로신과 페닐알라닌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치가 낮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티로닌과 페닐알라닌은 닭가슴살, 소고기, 달걀, 유제품, 콩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는 고기, 생선, 계란 등의 단백질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파킨슨병 치료에 쓰는 약물인 레보도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은 레보도파가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두려워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끼에 손바닥 절반 크기의 단백질 식품, 즉 두부, 고기, 생선을 1일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약물의 효과가 감소되어서 경직이나 떨림 등의 증상이 나빠진다면 단백질을 섭취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이 많은 낮에 경직, 떨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아침과 점심 식사에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저녁에 단백질 섭취를 약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도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을 약 5대1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환산해보면 밥 한 공기와 간식으로 식빵 한 조각 정도의 탄수화물에 손바닥 절반 크기의 단백질을 1일 3회 섭취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지방 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반인의 건강상식 수준도 매우 높아져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에 따라 이롭고 해로운 정도는 판단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포화지방, 즉 나쁜 지방을 과량 섭취하면 파킨슨병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또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착한 기름인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를 하면 파킨슨병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착한 기름인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파킨슨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포화지방의 섭취는 도파민의 신호 전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6년 국제학술지인 신경정신약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포화지방의 섭취가 많은 실험지는 같은 열량의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한 실험지보다 뇌의 보상 영역에서 도파민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체중, 체지방, 호르몬, 혈당 수치의 차이가 없어도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은 포화지방의 섭취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서 도파민계의 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등 고기의 섭취와 이로 인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 그리고 버터, 유제품, 유지방 등에 포함된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생선기름 등과 같은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지방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파킨슨병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크게 EPA, DHA 등이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 감마니놀레산 등 보통 식물성 유지에서 발견되는 오메가6 지방산, 그리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분류되는데 세 가지 종류의 기름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할 때
신경보호작용, 항산화작용, 항염증 작용 등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라도 한 가지 종류의 기름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